3월 28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3월달도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곧 4월달이 시작되는데요. 총선과 더불어서 올 3월달은 황사나 미세먼지만큼 뿌옇게 지저분하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24, 25 등록 마지막 날까지 온갖 추태를 거듭했던 정당들이 이제 서로를 심판해 달라고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누가 누구를 심판할 건지, 솔직히 말하면 정치권 전체를 심판해서 다 집으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 미워도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된다. 저는 꼭 이 말도 틀렸다고 봅니다. 미우면 둘 다 미우면 안 뽑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덜 미운 놈 뽑아도 되고요. 좀 더 나은 놈 있으면 뽑아도 되지만은 그건 유권자가 알아서 하실 문제고, 일단 유권자의 선택이 정치를 발전시킨다, 이런 황당한 소리는 믿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관위원장이나 하는 소리고요. 이런 식으로 백날 뽑아도 정치는 발전 안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 국민이 분노해서 기성정치를 미국의 트럼프, 샌더스 같은 아웃사이더의 열풍처럼 전화시켜서 이 정치권을 일수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변희재, 신혜식 씨 등과 한 3명이서 방송을 하는데 욕설도 좀 했습니다. 그 욕설이 좀 듣기 싫어가지고 저보고 품위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저는 그런 품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욕설이 필요하면 알 겁니다. 정말로 품위 있는 뉴스 브리핑을 원하신다면요, 그걸 못 지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더러운 정치나 이 더러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욕이라도 좀 해야 저도 살 것 같습니다. 저도 화병 걸리면 안 됩니다. 신장이 나빠서요. 혈압이 240, 50까지 올라갑니다. 저도 스트레스 좀 해소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못마땅하시면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자, 또 어떤 분은요, 트럼프에 대해서 순 양아치 사기꾼인데 월가부터 돈 빌렸는데 왜 트럼프를 황 소장은 대안으로 이야기하냐, 샌더스를 그러는 건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트럼프 생양아치인 거 압니다. 살아온 것부터 말, 행동이 생양아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위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한 번 강연을 받을 때마다 22만 5천 달러를 받으면서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3억 가까운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받으면서 평균이 그렇습니다. 떼돈을 벌고 축적하고 자식이 4천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스폰서 받아서 가고, 그러면서 온갖 미국의 정경유착을 다 저지르면서 위선을 드는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이나 제 부시 그리고 롬니, 이런 기성 정치인들의 위선보다는요, 그래도 양아친 척 하면서 있는 그대로 다 질러버리고 또 오늘날 미국의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저는 트럼프가 낫다고 봅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양아치 짓을 했든 뭘 했든 지 돈으로 선거 치르면서 오늘날 미국의 수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일일이 까발려버리는, 이민개혁하자면서 이민자들 다 받아준다면서 한마디로 또 무슨 세계화하자면서 그 다음에 외국과 자유무역협정 맺으면서 미국 국민들을 죽이는 다른 정치인들, 또 그 배후에는 월가나 대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연관되어서 장난을 치는 그런 힐러리나 제부시나 부시 가문, 클린턴 가문보다는,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저는 트럼프가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저한테 이런저런 충고해 주시는 건 좋지만 저도 나와서 이렇게 떠들 때는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지식은 다 섭렵하고 이야기하니까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선거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수도권 전체가 살얼음판이다 어쩌다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권자들이 입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신문이나 A방송의 조사에서는 B 후보가 앞서고 또 C신문의 조사에서는 D 후보가 앞서고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서울, 경기, 인천 전체 지역구, 또 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구에 누가 당선될지는
15% 20%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2010년 지자체 선거 생각나십니까? 18% 20%가량 한명숙이 지고 있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새벽에 겨우 1% 남짓 한 차로 이겼습니다. 1%도 안 됐을 겁니다. 지난 2010년 지자체 선거 때 새누리당 후보들이 전 지역에 다 이기고 있다 이랬는데 나중에 깨고 나니까 줄초상을 당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이 선거의 향배가 마지막에 어디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야권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최소 그런 어떤 야권 지지층이 분산되어 있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정신이 아직 유권자들에게 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 지지가 흔들리고 또 어떤 데서는 그런 부분들이 모아진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겼다 짓다 이겼다 짓다가 반복되는 겁니다. 또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서도요. 투표를 할까 말까부터 보수 진영 지지자들 중에도요. 지난 25일날 그 합의를 보고요. 에라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선택을 할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앞으로 한 열흘쯤 더 가야 윤곽이 좀 잡힐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개표를 할 때까지 윤곽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가 유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새누리당 25일날 합의 왜 3대3으로 나눠먹었을까요? 자,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나오는데요. 자,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재만이 빼도 좋다고 김무성에게 귀옛말을 한 다음에 급반전했다. 즉 이재만이 빼도 좋다는 유승민이 살려줘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만 전 군청장은 자기가 출마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으니 참정권을 박탈당한 부분에 대해서 민행사상 소송을 낸다. 1인 시위를 연다. 김무성 대표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유승민, 이재호, 원등을 겨냥해 무소속으로 당선돼도 복당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어제 종편은 하루 종일 복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무의미한 이야기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또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지면서도 이기는 거다. 뭘 져요? 이겼지. 근데 이제 본인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날 그 오전에 11시 반에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5일 금요일 날 부산에 갔다가 아침에 올라왔죠. 그래서 친박들이 공천안 추인하라고 압박하니까요. 김무성 대표는 오후 6시에 등록 마감이니까 6시간 반을 버티는 게 목표였는데 표정 없이 후보만 잃어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다가 간혹 말을 할 때는 아주 느리게 했답니다. 시간을 버티려고 느리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번 말했지만 당헌 당규에 어긋나는 이런 심의 공천은 도저히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를 방불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밥을 또 잘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때 되면 밥 먹어야죠. 12시 20분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친박하고 비박은 따로따로 밥도 먹었답니다. 김 대표는 사무처 당직자 등이 공수해온 햄버거를 먹었고 서청원 등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밥도요. 한쪽은 햄버거, 한쪽은 도시락이었답니다. 자, 밥 먹고도 이 이견이 좁아지지 않으니까 서청원, 이인재 등이 말이 안 통한다. 최고위원 그만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해가 되었는데요. 이때 김무성, 원유철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는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김 대표에게 기속말을 했는데 이재만, 유재길 후보는 의결안에 있어서 빼자.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됐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승민, 이재호 지역에 공천 안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 회의 시작 때부터 친박은 두 사람은 무조건 정종섭, 추경호 두 사람은 살려야 된다 했고 이 상황에서 원유철 대표가 이재만, 유재길은 포기한다 하고 이렇게 후진기어를 넣으니까
결국 후보 등록 2시간 전인 4시간에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유철 대표가 결국은 이재만이를 포기한다. 또 유재길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한 걸로 보는데요. 원래 김무성 대표는 이 두 사람만 포기하고 유승민, 이재호 지역에 무공천만 하면 합의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와 결과로 보면 김무성 100% 승입니다. 뭐 이 일을 둘러싼 후유증이나 그 다음에 파장 그리고 김무성의 대선 지지율 이런 거는 별도로 하고 이 내용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결국 원유철이 먼저 제안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청와대가 이후에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고 어떻게 그런 합의를 하냐 하지만은 청와대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이런 지시를 하지 않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면 이거는 원유철 원내대표 또한 유승민이 되어버려야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가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지시한 게 맞고 그러니까 다른 최고위원들이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장은 어디 있었을까요? 회의 막판에 친박계 최고위원이 2명만 살리면 청와대가 수용할까요? 하고 이제 제동을 걸었는데 김월동 최고위원이 청와대가 공천을 다 한다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 김 최고위원이 김월동이 밖에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데 버틸 수 있었던 배경은 옥색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공천장에 찍어야 하는 당인과 대표 직위는 어딘가 숨겨놨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김무성 대표가 이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는데요. 최고위원들이 회의 후에 확인한 결과 도장은 당사는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래 말을 했습니다. 24, 25일 내내 도장을 관리하는 당 총무국장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관리하는 총무국장이 잠수를 타버리고 도장을 어디 숨겨놓은 거죠. 결국 옥세런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만 전 구청장이요.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대표의 폭거를 규탄하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해나가겠다 이랬는데 법정 투쟁을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 대표가 당헌 당규 위반으로 직인을 못 찍는다고 했는데 6명 중에 3명은 찍고 그러니까 정종섭, 추경호 그리고 이인선 지역은 찍고 나머지 3개의 지역을 안 찍은 기준은 뭐냐? 김무성 대표가 당헌 당규 위반이면 다 안 찍어야지 유승민이 이재호 지역은 왜 찍어줬냐? 송파는 또 왜 찍어줬냐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조계의 변호사들은 김무성 대표가 쓴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부분은 가능성이 낮다. 이래 이야기한답니다. 정당 내부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 아니 옛날에 그러면 통진당에서 비례대표나 그 어떤 자기 그 공천 같은 걸 갖다가 정할 때 이 투표한 부분에서 위법성이 있은 부분에 벌금도 때리고 법적인 처리한 거는 정당 내부의 정치행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고 왜 이번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 벌어졌는데 정치행위란 말로 넘어가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웃기게 변호사들이 저는요 정치를 합니다. 정당의 내부의 정치행위는 자율성이 존중돼야 된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불가능하다. 업무방해 등을 갖다가 물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거다. 그리고 김 대표가 업무방해를 위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 왜 기망행위를 한 게 아닙니까?
도장을 갖다가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시간도 끄고 또 뭡니까? 업무를 갖다가 이재만의 도장을 안 찍어주기 위해서 마치 엉뚱한 말입니다.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라고 했는데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다가 제시했는지 확인을 해봐야지요. 그리고 김 대표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당의 재산상을 피해를 입힌 게 아니므로 업무상 배임죄를 묻기도 어렵다. 아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이재만 후보가 돈 돌리달라고 하면 지금 등록비나 뭐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돌려줘야 되면 당의 재산상 피해가 될 수도 있고요.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이재호 등과 같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범계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공천이 돌아가면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얻게 되면 그것은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까? 자,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성립되려면 김 대표가 이재만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 인정될지 의문이다. 김 대표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민사 책임을 묻는 게 불가능하다. 아니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유승민 그 다음에 이재호를 목표로 해서 살리려고 도망을 가고 옥새가 없니 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끌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요? 자, 무소속 출마의 기회마저 박탈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만의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이니까 최대한 존중돼야 된다. 자, 또 서울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 사안의 경우 고의과실 여부보다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지가 이 관건인데 민형사소송에 인정받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당은 내부에 온갖 짓거리를 해도 뭐든지 정당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기구에서만 합의를 해버리면 그것은 다 인정된다 이 말입니까? 공천 탈락한다고 공관위에서 결정한 사람을 대표가 도장 뒤걸고 튀니까 시간을 끌고 도장 못 찍겠다 하니까 거기에 같이 출마한 사람을 출마 못하도록 하고 무공천을 하는 이런 행위가 정당 내부의 정치 행위라고 해서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범위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정말로 웃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 내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돈도 저거가 마련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지 왜 선거 보조금을 200억씩 받고 분기별로 보조금을 그렇게 몇십억씩 받습니까? 그래서요. 이 공천을 할지 안 할지는 정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건데요. 그거는 정당에서 정당한 결정 과정을 통해서 무공천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 이 정당 분쟁에 대해서 종교단체만큼 자율성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의 목사가 온갖 짓을 다 하고도 무사하고 이제 정당이 온갖 짓을 다 해도 무사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꼬라지가 이 모양이니까요. 이 정치가 어떻게 맑아지겠습니까? 정치인이 이러면 법조인이라도 제대로 돼야 됩니다. 브라질 한번 보세요. 룰라하고 호세프에 대해서 대법관 한 명이 수석 장관 임명 못한다고 결정을 내버리는 그런 브라질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법조계는요. 정치만큼 썩었습니다.